아, 2021년 8월 26일입니다. 벌써 이제 오후 10시네요.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할 때 심리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자, 누군가 그래요. 주식 시장은 합법적인 도박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게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오목을 둘 때 다섯 개 돌을 빨리 두는 사람이 뭐 한 줄로 두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동네 형하고 했으나 동네 형이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저보다 4살 많았죠. 근데 그 형하고 같이 오목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개만 더 두면 오목인데 그 형이 저보다 한 수 늦을 경우에는 반전으로 역전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두면 이제 5개죠. 보통 4개를 두면 끝나는데 4개를 뒀는데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4개 뒀는데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를 두면 5개죠. 저는 5개 딱 두면 돼요. 근데 그 형은 제가 4개를 뒀는데 4개를 두면 포기를 해야 되는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요. 자기 이미 4개 뒀다고. 그때 상대방이 이제 3호까지 했을 때 그거를 막게 되면은 그 형이 저의 3호를 막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3호까지 뒀으면 5호까지 두면 바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것을 제가 알고 두면 괜찮지만 상대방이 자기가 3호기라고 큰 소리를 치면은 거기에 겁을 먹게 된다면은 상대방의 3호를 막느니라 제가 5목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했습니다. 성장성 이슈 다 정리했어요. 뭐 악재, 호재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왜 사기꾼들이 많냐면 제가 아까 오목 얘기를 한 것처럼 어차피 기다리면 오르지만 신규 개미들이 있습니다. 뭐 소문에 의해서 매수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많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 그럼 주식이라는 것은 내릴 때는 내리는 이유가 있고 올릴 때는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은 내리고 나서 기사가 뜹니다. 자, 기사라는 거는 가격이 내리면은 내린 이후에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오르면은 오른 후에 기사가 나옵니다. 내리기 전에 기사가 나오거나 오르기 전에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 성장을 하려는 그 방향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 봐야겠죠. 만약에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일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보고 앞으로 그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국내 외에 해외로도 어떠한 방향으로 진출을 하는지 이 진출 시장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나라의 뭐 인구수라든지 뭐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이 기업이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대략적인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회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어떠한 분야로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정부 정책과 손을 잡고 그러한 실적을 갖고 어느 나라에 도움을 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굴러갈지에 대한 그림이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그림도 보이게 되죠. 자,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야의 경우는 우리가 그 회사가 무엇을 파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굴러가는지 모를 경우에는 우리는 대부분 소문에 의해서 또는 어떤 기사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감정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이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다면 그냥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일단 그 국내 그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뭐 국민연금 여러 가지 뭐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올리려면은 뭐 개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같이 사고 뭐 다 같이 사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각 주식마다 그 외국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주식 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그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퍼센트가 있는데 뭐 그 어떠한 그 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최대 그 보유할 수 있는 그 주식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오르든 내리든 그날 무조건 강제적으로 사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쌀 때 살 수 있고 비쌀 때 팔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그 사거나 팔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세가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 멀쩡한 회사가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묵묵히 버티고 있다면은 그러한 이제 기업들은 향후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할 시기가 온다면은 판 그 주식을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주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넣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기업이 주가가 오를 것인가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많으면은 한 14%, 뭐 적으면은 뭐 3%,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0%까지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변동에 연연하지 않고
사고 팔지 않고 그냥 매수해 놓고 내가 목표한 목표가를 두고 예약을 걸어 놓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굳이 매일 주식 게시판이라든지 주식 그 증권 회사 앱을 키지 않더라도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결국 매수 가격이 오면 매수 가격에서 목표 가격에서 주식을 팔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우선 그 초보와 중소와 고수를 나누는 그 분명한 첫 스타트 라인은 우선은 저는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대비 이 회사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 가격을 체크한 후에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고 많이 올랐을 때와 떨어졌을 때의 매출액을 점검해보고 그 회사의 그 이슈라든지 성장성을 본다면 몇 년도에는 이 정도의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얼마 정도의 단가를 유지했구나 라는 그런 통계를 낸다면은 지금은 가격이 싸거나 비싸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현명한 투자자들은 적정 가격에 매수를 해놓고 장기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3달로 보는 분도 계시고 6달, 9달, 12달, 어떤 분은 2년, 3년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장기 투자라면 저의 관점에서는 최소 9달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9달에서 한 3년까지 굉장히 짧죠. 그리고 단기 투자라는 것은 제 관점에서는 일주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기라는 것은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보고 있고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라 하면은 8년 보는 분들도 계시고 20년을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르기 전에는 신입 개미들의 장난을 치지 못하게 우리가 담력 테스트를 합니다. 엄청난 복잡한 말들이 나와요.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통해서 작업을 거는 그런 분들은 이제 찌라시를 돌린다고 하죠. 앞으로 이 기업이 왜 갈 수 없는지에 대해 악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악플을 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A라고 하는 기업을 산 개미들은 울상이다. 수익률 최저. 개미가 많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이제 악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너무 유치한 그런 이름을 가진 기업들의 주식이 하루에도 10%, 20%, 심지어는 300%, 1200% 이렇게 장난질까지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멘탈이 약한 분들은 결국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게 되죠. 그래서 신입 개미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관도 같이 외국인하고 매수 경쟁을 이제 벌이죠. 그러면서 개미들이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주가는 100%, 200%까지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땐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망치 매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가격이 저점이라는 확신이 들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옆에 큰 망치를 준비하고 매수를 한 후에 그 망치를 자신의 머리를 때린 후 내가 기절하면 3달 후에 일어나 보면 그 주식은 주가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한다는 그런 농담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원하는 금액대에서 주식을 다 매수했다면은 증권 앱을 일단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적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 주식을 볼 건가. 저는 되도록이면은 싸다고 생각했다면은 9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달 후에 주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그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치에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이제 8월 26일이면은 내가 생각할 때 진짜 괜찮은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사놓고 9달이면은 9, 10, 11, 12, 1, 2, 3, 4, 5 내년 5월에 주식창을 한번 다시 들여다본다면 그 주식의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주식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면은 결국 그 주식은 내가 생각한 가격에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늘은 이제 방송을 제가 잠시 그 주식 초보 분들, 심리에 흔들리는 분들, 그리고 뭐 소문이나 찌라시를 보고 매수하는 분들이 왜 털리는지, 왜 멘탈이 약한지, 그리고 그들을 왜 초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잠깐 저의 생각을 적었고,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보면은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글을 이제 적을 때 대부분 이제 관찰을 하죠. 이 사람은 얼마 정도의 평단가에 물렸는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식 게시판 글을 보면은 되게 웃음이 많습니다. 웃음이 되게 많고 자기가 항상 이제 최저가에 매수를 막 500주, 700주, 1000주, 2000주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이번에 더 많이 이제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진짜 매수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변동, 그렇게 이제 자신이 이제 물린 종목에 사람들이 매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체크하고 가격 체크하고 자기가 이제 억눌린 그런 감정들을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하소연도 해보고 희망고문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한 달에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주식 게시판 가서 글 쓰고 글 남기고 매일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다른 증권사 앱 켜서 매일 가격 체크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그냥 한 달에 3번 체크합니다. 자기 살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리고 팔 때 3번만 체크하고 게시판 글도 읽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자기가 생각한 가격이 오면은 팔고, 이렇게 고민 없이 주식을 하면서 150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효율로 봤을 때 종일 주식 게시판에서, 그리고
주식 앱을 켜놓고 돈을 버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가 상당하시죠. 반면에 자기가 살 때 가격 한번 확인하고, 떨어졌을 때 코스피 많이 떨어졌을 때 중간 가격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팔 때 가격 확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되게 여유 있게 하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좋은 점은, 사실 단기 투자도 여러 번 해서 돈을 벌 경우에는 그것도 수익이 적진 않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식을 한다면은 되게 즐겁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릴 말씀은 여기고, 아무래도 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진행 과정, 방향성에 대해 좀 공부를 하신다면은 주변에 누가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신념을 갖고 투자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